네, 안녕하세요. 도전 369 시간입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4명의 도전자들이 포트에 온기를 채워줄 종목들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규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도전자들은 자신 있는 369%의 수익률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제한 시간 100초 안에 브리핑해야 하고요. 목표가에 터치하지 못하면 종가에 매도가 됩니다. 또 매달 1일에는 목표가 달성 1위를 뽑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률도 확인해 볼까요? 최현덕 매니저가 3.5%의 수익으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인텔 CEO의 방안에 따라서 ARM 인수의 논의 가능성에 주목을 했고요. 수혜주로는 넥스트칩에 편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최현덕 매니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항상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을 또 잘 골라주시고 있는데요. 이번 달 가장 먼저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힘내지 못했던 장에서도 넥스트칩을 매수해서 9% 급등했는데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네, 넥스트칩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달성만 했지만 오늘도 장중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인텔의 CEO죠. 이 팻 갤싱어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방한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ARM 관련해서, 컨소시엄 구성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논의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은, 논의만 된다 하더라도, 이 ARM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넥스트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까지는 중기 목표가 9,500원까지 말씀드릴 거니까는,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는 계속해서 홀딩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500원까지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시작이 좋은 만큼 오늘 종목도 기대해 볼게요.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것도 바로 편입을 해볼 건데 현재가 9,190원에 바로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동부건설인데 사실 이 중소형 건설주가 이번 연도 내내 좀 소외를 좀 많이 받았죠. 건설 합병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뉴스를 좀 확인해 보시면 8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해놨습니다. 동부건설의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8조 원 정도의 수주 잔고는 당연히 지금의 주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택에서 오송 간의 어떤 건설 공사라든가 새만금 신항 저반 시설, 그 다음에 하남 드림 한승형 복합 휴게 시설 같은 다방면의 분야에서 지금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실적이나 수주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동부건설만한 게 없는데 최근에 건설주들이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왜 재평가를 받고 있냐면 지금 해외 건설 수주 붐이 일고 있죠. 특히나 제2차 중동 붐이라고 하는데 네옴시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빈살만이 이 홍해연안에 이 최고급 관광단지 건설까지 지금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초대형 이 국제공항에다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까지 또 각국의 원전 건설까지 지금 해외 건설에 있어서 좀 붐이 일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소형주 건설사들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동부건설을 좀 말씀드리면서요. 일단은 목표가 3%지만 단기 목표가 10,000원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동부건설은 시간 외 거래에서도 강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상승 추세인 만큼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지난달 4위인 김용환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경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종목들이 누적으로도 너무 잘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노을 같은 경우에는 어제 25% 급등하면서 마무리됐는데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당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당일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 종목들은 약간 스윙 관점으로 좀 수익이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은 제 리딩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노을 같은 경우는 매수 추천드리고 나서 거의 바닥권 라인대였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가격은 6,000원대였는데 벌써 오늘까지도 9,000원 이상 돌파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이 나섰는데 최근에 이런 어떤 관련주도 정치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요. 오늘 종목으로 저도 신규 종목 하나 갖고 나왔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에 기대되는 6% 기업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관련주들 그 오파스넷이나 노을이나 그다음에 TBC도 어저께 급등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 한 종목이 또 숨겨진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가 2,455원이고요. 부방이라는 종목 한번 매수해 볼게요. 코드번호 014470이네요. 014470 부방이라는 종목을 현재가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이 좀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정치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죠. 그래서 개별주 위주의 어떤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대응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테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 정치 관련주들이 수급 쏠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미 테마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한 테마 분들이기 때문에 뭐 또 숨긴 종목들 바닥권을 좀 잡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숨긴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파스넷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어제 12,000원 돌파가 됐죠. 제가 6,000원대 말씀드렸는데 거의 100% 수익률이 좀 나온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노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제 어제 TBC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방이 현재 어제 이제 대량거래 급등 나왔기 때문에 약간 뭐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요. 바닥권 대량거래 한번 우리가 주목해보면서 부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 테마주 안에서 부방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우승자 신광선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는 게 좋을지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애플이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뺀다고 하는데 그 관련 수혜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현재가가 8,140원에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고요.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깁니다. LS전선 아시아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229640이고요. LS전선 아시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서가 이제 주력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같이 병행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중국에서 탈중국화, 애플이 탈중국화를 진행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아이폰 14 관련된 출고 대기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좋지만 그래도 애플에서는 생산기지 옮길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임원진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생산기지 탈중국화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베트남 쪽에다가 이제 전력 인프라든지 이런 걸 구성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베트남에다가 추가 투자 가능성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엊그저께 이제 베트남의 푹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자동차, LG 주요 경영진들과 만남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베트남 내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된다면 이 전력 인프라 투자 시장에서의 이 베트남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LS전선 아시아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플러스 3%로 제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애플의 탈중국화 수혜주로 LS전선 아시아에 편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달 3위 이창원 매니저 연결해 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이창원입니다. 네,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에 글로벌 텍스프리를 매수했는데요. 다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재공략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인데 뭐 2,900원이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워낙 제로 코로나가 강력히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완화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900원 재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후속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요. 현재가 1,890원에서 K사인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사인을 편입을 하는 이유는 동사의 이제 자회사인 샌즈랩이라는 회사가 지난번 코스닥 예비 심사를 넣었는데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상장 심사 통과돼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예비 심사 통과하고 나서 대략 한 6개월 안에 이제 상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또 충분히 바닥권에서 기대감으로 수급과 그리고 급등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이제 K사인 제가 한번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도전자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늘 김용환 매니저는 정치 테마주로 부방에 편입을 했습니다. 애플의 탈중국화 수혜주로 신광선 매니저는 LS전선 아시아에 주목을 했고요. 이창원 매니저는 K사인 3프로에 주목을 했고 최현동 매니저는 건설주 동부건설에 도전합니다. 오늘 소개한 종목들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기대해보면서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